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는 지역 갈등을 보일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바로 평택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정치적 싸움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 평택시는 처음부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한 시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정태석, 박혜미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이천 일대입니다. 이 뒤로도 보이실 겁니다. 이 평택 북부 지역 약 3만 가구 정도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정수장인데요. 이 용인시하고 안성시가 이 일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평택시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택시가 긴급 제안을 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평택시 의회가 이를 수긍했는데 예전에 삭감했던 1억 2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이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상정시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평택시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박혜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원정 시위가 있었던 지난 8월 31일 정창민 용인시장과 용인 시민들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우영 국회의원과 용인 지역 정치인들까지도 모두 합세했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우리 용인시가 무려 36년간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공장 하나 건축할 수 없고 집 하나 증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심지어 이우연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을 강도 높게 거론했습니다. 36년 동안 공짜물 먹었으면 이제 용인 시민한테 재산권 돌려줘야죠. 물이 없습니까? 물이 남아 돌아가는데 어느 시민은 어느 국민은 2개 물 받고 말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보세요 이거 다 용인시 안성시 땅 규제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있는 거예요. 당장 평택시장 불러다가 과감한 제안을 제시하고 용인시가 주장한 게 나쁘지도 않죠. 물 쓰라 이거예요. 100만 평 갖다 공업용수로 쓰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광역상수도 물 먹으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해제해 준다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사님 권한이에요. 지사님이 지금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평택시장한테 미루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용인시의 주장은 30년 넘게 묶여있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용인과 안성 시민들이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그 송탄 정수장은 우리 시민 4만여 명이 평시에도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또 비상시에도 쓸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류에 위치한 송탄 정수장은 우리 그 지역의 평택호 수질 개선에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평택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 여파는 평택 지역 환경단체들과 심지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환경단체 대표와 한 시의원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용인시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받았고 또 어제 있었던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남몽숙 의원은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재선권 행사는커녕 피해만 받아온 주민에게 계속해서 참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그 타당성과 명분을 잃어버린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98만 용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안성시의회와 연대 방안 마련, 집행부와의 간담회 실시, 관련 법 개정안 검토 등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투표까지 벌이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평택시의회의 입장이 돌연 달라졌습니다. 그제 집행부에서 긴급 건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다시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상수원 이제 해제하자는 것보다도 우리 평택호를 이제 맑게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뭐 경기도나 용인이나 안성 인근 지자체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전기도 또 용인이나 안성 통해서 들어오고 막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갈등해가지고 우리가 좋을 게 없으니까. 삭발까지 해가며 반대 입장을 보인 유영삼 의원은 정확한 심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관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지, 또 뭐 상생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제 혼자의 그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지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깊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택시의 이 같은 입장은 재정적 압박 카드에서 비롯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평택시에 대해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른바 정치적 쇼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JBCN에서는 경기 평택시 세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까지 고통이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내용 기획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요청은 간절했습니다. 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막바람 심하게 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바람이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확 애들도 느낄 정도로. 다른 학교 학생들은 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깨끗한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공부하기가 좀 처지거나 힘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올 때 저희가 약간 뿌열 때도 있고 냄새가 심하면 애들이 숨쉬기를 되게 좀 이렇게 숨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이처럼 평택 세교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심지어 세교공단 인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가 가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우선 평택 세교산단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부터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교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취나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그 주변에 있는 평택여고 그리고 세교중학교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안들도 제시됐습니다. 노후된 산단을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장기적 계획을 세워 이전해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이 가장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교산업단지 그 주변이 빠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이 재생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당 주민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절실했습니다.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콘하고 레미콘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 레미콘 공장은 물론 소음과 그 분진으로 인해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냄새, 악취 냄새 나는 거는 아스콘 공장에서 특히 그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서 휘발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주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보면 그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세계동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린 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녁 때, 새벽 이런 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악취 그리고 참기 어려운 이런 것이 많았어요. 목이 아픈 학생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 많습니다. 제 입장은 어렵더라도 이 세교 산화산단을 이 부분을 이전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이런 공해 물질은 당장 폐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부족했다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산단 자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그걸 첨단 옥정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의 저희 입주업체에도 앞으로는 뭐 그런 방지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좀 보완을 하고 강화될 수 있게 더 배출 시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입주업체에도 회의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했습니다. 또 이렇게 노산업단지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산업단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빅데이터 산업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15 빅포럼이 오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등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빅데이터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해 빅데이터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또 빅데이터의 행정 분야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도 열립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문 인력 채용 설명회와 빅데이터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2015 수원 정보과학축제가 오는 16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12회를 맞는 수원정보과학축제는 ICT 산업기술과 로봇 산업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로봇 경연대회도 새롭게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이번 축제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일산시장의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일산시장 상인회는 안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비가리개 등 일부 노후된 시설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이동화 위원장은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남은 10월도 기온차가 계속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과 음식으로 건강관리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생강차와 계피차가 체온 유지에 좋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따뜻한 차 한잔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